의사들끼리 얘기할 때 이런 얘기들 해요. 뭐 AI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지만 환자를 보고 쎄한데 약간 이제 우리 표현으로 쎄하다라고 하면 약간 심상치 않다는 느낌인데 때깔이 안 좋다. 때깔이 환자의 그 표정 아니면 그 촉 색깔 촉. 이런 것들 색깔. 그리고 목소리 톤 환자의 촉 그리고 뭐 말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는데 환자를 진단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전혀 인공지능이 그냥 빅데이터에서 통계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 좀 싸게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의사들끼리 얘기할 때 이런 얘기들 해요. 뭐 AI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지만 환자를 보고 쎄한데 약간 이제 우리 표현으로 쎄하다라고 하면 약간 심상치 않다는 느낌인데 때깔이 안 좋다. 때깔이 느낌이 그냥 환자를 보고 대화만 하는데도 이 사람은 똑같이 배가 아파서나 똑같이 열이 나서 왔는데 왠지 이상하다. 중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느낌도 있어. 어떤 환자가 왔는데 보호자랑 환자 같이 왔어요. 근데 할머님이 오셨는데 배가 명치가 좀 아프대요. 위험으로 그냥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약간 느낌이 쎄해서 옆에 보호자한테 물어요. 어머님이 할머님이 평상시에 좀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에요? 라고 물어봐봐요. 평상시에 전혀 아프다고 하는 분이 아니래요.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면 이분은 뭔가 중경이 있는 건데 그 말 한번 물어보는 거 이런 사람한테 그게 알고 봤더니 그런 분은 심근경색이에요. 똑같이 이거 명치가 아파서 왔는데 그게 이런 트레이닝 환자를 많이 보면서 느끼는 이런 촉이라든지 이런 느낌이란 게 있어요. 느낌인데 그거를 과연 AI가 반영할까요? 이장장이 약간 있고 소화불량 좀 있고 뭐 밥을 먹으면 좀 편해지고 막 스트레칭하면 좀 편해진다고 해서 전혀 심장쪽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소화제 조금 주고 한 2, 3일 뒤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데 해서 엑스레이랑 심전도를 찍으라고 했는데 심전도실에서 심정지가 왔어요 환자가. 근데 1차 의원에서 심정지가 오면 엄청 당황스럽죠. 우리가 3차 의료기관처럼 바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런 인력이나 장비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이게 참 어렵지. 그냥 보냈으면 결국은 그분이 약 싸다가 쓰러졌든지. 왜냐면 제가 진료를 보고 심전도까지 찍으라고 하는 시간이 5분이 안 걸렸거든. 근데 심전도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는데 직원이 한 쫓아오지. 두세 명이 올라와가지고 환자가 정말 이상하다고 빨리 가보시라고 해서 환자를 막 끄집어내고 내가 바로 갔더니 이미 환자가 맥박이었고 심정지가 없는 상태였어. 근데 분명 이 AI라고 생각 AI로 통계적 위험성 그 사람이 말한 아. 증상을 가지고 AI가 한 5분간 열심히 입력을 하고 진료를 하고 아파 죽겠는 환자는 환자는 아파 죽겠는 이렇게 네. 넣으면은 통계적으로 본인은 위험할 가능성이 높으니 집에 약 먹고 3일 있다 오세요. 이렇게 보낼 거란 말이에요 AI에서는. 때깔이란 개념을 우리가 뭐 이렇게 때깔이 뭐예요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지만 때깔이란 개념을 사실 정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매우 복잡 미묘해요. 저희가 환자를 볼 때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하다, 뭐 쎄하다, 때깔이 안 좋다 이런 느낌들은 그냥 우리가 느낌을 받는 거고 이상하면 뭔가 이상한데라는 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 그게 맞는 경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은 많이 아파 보인다. 네. 아파 보인다 아닌다 라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AI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AI가 그런 것도 못하고 원격 치료도 그런 거 못하는 거죠 사실. 네. 그럼 지금 이걸 하는 게 정서는 때깔 같아요. 표정이 안 좋게 피곤해. 누가 봐도 피곤한데 좀 과로하나? 가치 판단이나 진료를 할 때는 조금 지금은 어려울 수 있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뭐 피검사 결과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뭐 조직 검사라든지 이런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맞춰서 결론을 도출하는 내용에서는 AI가 충분히 효용성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조금의 가치 판단을 하거나 진료의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는 조금 그런 아직까지는 효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원격 진료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원격 진료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요. 정말로 우리 상상하는 원격으로 통신을 통해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것, 혹은 원격으로 그냥 의사들끼리 이제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은 협진을 하거나 자료 공유를 하는 것. 아직은 자료 공유도 완벽하게 되지는 않고요. 병원들끼리. 그리고 환자를 보는 거는 아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 환자를 직접 보는 거랑 환자를 원격으로 보는 건 당연히 직접 보는 게 훨씬 나아요. 환자는 얼굴만 보고 아는 게 아니니까, 목소리만 듣고 아는 게 아니고 만져보고 물어보고. 원격 진료가 절대 더 좋은 의료는 아니에요. 현재는 아직 법적으로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원격
원격 진료가 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하나 허용되는 분야가 선원이거든요. 그래서 인턴 때 보면은 강릉에 제가 파견 나갔었는데 응급실에서는 실제로 선원들 진료를 원격 진료를 해요. 근데 매우 복잡하죠. 그 사람들 사실 통신도 잘 안 되고 이 사람들 어떻게 아픈지도 잘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원격 진료 하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도 조금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 제가 원격 진료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원격 진료 개념은 점점 그런 개념을 확장하겠다는 거죠. 대중성을 얻겠다는 대중성을 거죠. 해서 일반인한테 다 확장을 해주겠다는 건데 사실은 그 급성 질환에 있어서는 사실 원격 진료가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감기라든지 장염이라든지 뭐 장염 안에 맹장염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의사가 신체 검진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텐데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해서 진짜 IT 기술 발전해가지고 본인 피를 본인이 체열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체열 한두 방울 체열해가지고 뭐 떨어뜨리면 그 맵이 바로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그걸 의사가 볼 수가 있고 뭐 혈압 같은 경우도 본인이 포터블 디바이스 들고 다니면 혈압을 재고 있는 거를 의사가 다 볼 수 있고 똑같은 약을 써도 된다고 했을 때 똑같은 처방전을 내리고 그 처방전을 받아서 환자가 근처 약국에 자판기 같은 데서 넣어가지고 약이 나오는 이런 원격 의료는 그게 사실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하면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적절한 수가 보상이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급성 질환에 대해서 원격 진료를 예를 들어서 감기라든지 뭐 장염이라든지 갑작스럽게 생긴 증상에 대한 뭐 체중이 빠진다든지 이런 증상에 대해서 원격 진료를 거기까지 늘리는 거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